일본이 최대 3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만재 2만 톤 이상의 초대형 이지스함 건조를 선언하면서 동북안보 균형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 해군은 단 한 척만으로도 미 항모전단에 대항하기 위해 키로프급 전투순양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투순양함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약 300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이 전투함이 우리 근해에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해군은 일본의 신형 전투함을 방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척의 배가 우리 동해나 남해 지근까지 접근한다면 600발의 미사일 세례를 펼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정말 상상하기도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해군의 전력 계획으로는 일본과의 해군력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2만 톤의 순양함급 합동화력함을 건조한다면 안 그래도 심한 격차가 있는 한일 간 해상 전력의 불균형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일본을 대응할 전투 순양함급 대형 구축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맞설 만한 전함급 군함을 다수 건조해 맞대응하자는 것인데요. 그리고 첨단 장비를 탑재해 양적인 전력 불균형을 질적으로 메꾸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첨단의 A사 레이더와 통합 마스트, 각종 함대공 미사일, 소나, 어뢰, 우수한 선박 건조 능력 등 대형 군함 건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으니 충분한 예산만 투입하면 강력한 군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병역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상황상 이 이상 군함을 늘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건항 계획조차도 고속정의 수와 척당 선원의 수를 줄이고 다양한 무인 함정을 도입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재 기술상 이지스함 같은 첨단 군함의 완전한 무인화는 꿈도 꿀 수 없으므로 지금 체계로는 군함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딱 하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기존의 노후화된 군함을 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인데요. 많은 인력을 잡아먹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군함 대신 각종 기술로 운용 인원을 줄인 더 강하고 큰 최신 군함을 취역시킨다면 같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함대 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침 우리 해군에는 KD2라는 골칫덩이가 있습니다. 나름 준수한 성능으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활약 중인 군함이지만 태생적인 기본 설계 문제로 인해 전력 강화가 어려운 애물단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수가 무려 6척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척을 퇴역시키는 대신 그 자리를 전투 순양함급 신형함으로 대체한다면 현재 병력으로도 일본에 맞설 만한 강력한 군함을 다수 확보할 수 있다고 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조계획, 새로 뽑을 군함의 설계, 예산과 인력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초대형 이지스함에 맞설 한국형 중구축함의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예상 스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 영국의 한조선소에서 가공할 군함이 진수됐습니다. 군함의 이름은 두려울 것이 없는 자라는 이름의 드레드노트였습니다. 만재 2만 1000톤에 12인치 300mm 이연장함포 5기를 무장한 이 괴물전함은 이전까지 그 어떤 전함으로도 상대가 불가능한 말 그대로 괴물 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레드노트에 맞서려면 오직 드레드노트만이 상대가 가능했는데요. 이 때문에 엄청난 건함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의 전함은 순식간에 퇴물로 전락했고 이 경쟁은 이후 30년에 걸쳐 드레드노트급, 초 드레드노트급, 탈조역 전함이라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2007년 5월 25일 대한민국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구축함을 취역시키면서 군함의 기준이 변했습니다. 1922년 워싱턴 조약 이래로 만재 톤수가 1만 톤이 넘는 군함은 순양함으로 취급한다는 분류가 무색하게 세종대왕함의 뒤를 이어 만재 13,000톤인 중국의 055형 구축함과 만재 16,000톤인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이 등장하면서 군함이 점차 거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톤 중반의 규모로 건조될 괴물 전투 구축함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구축함뿐만 아니라 호위함까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재 1000에서 3000톤 정도의 군함을 호위함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재 3900톤인 KD1 강개토대왕급과 만재 5500톤인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어엿한 구축함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만재 7,400톤급 컨스텔레이션, 만재 5,500톤 모가미 등 웬만한 구축함만한 호위함이 등장했습니다. 즉 현대의 해상 전투함들은 완전히 달라진 체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 군 역시 군함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매우 커졌습니다. 다행히 현재 우리 해군의 건함 계획은 매우 알차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에 딱 맞춰지도록 철저하게 계단식으로 진행 중인데요. 먼저 지난 7월 28일 진수된 정조대왕함에 이어 차기 호위함 FFX-3가 내년 3월 진수됩니다. 만재 4,100톤의 중구축함 체급으로 통합 마스트가 장착된 최초의 국산 전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FFX-3 1번함 건조가 마무리되자마자 2023년부터 곧바로 FFX 퍼의 건조가 시작됩니다. FFX-3 건조에서 얻은 단점을 피드백해 경하 4,500톤, 만재 5에서 6,000톤의 구축함급 호위함이 되는데요. 이 6척이 해역 함대의 KD-1 강개토도형급 3척을 대체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합 마스트 추진체계 같은 최신의 기술을 완벽히 체득한 다음 경하 6,000톤, 만재 8,000톤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6척을 2025년 내 건조해 2028년 이내로 일본함을 전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정도면 우리 해군은 철저한 계획하에 공백 없이 해상 전력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KDDX 일본함의 전력화가 마무리되므로 원래대로라면 한국 해군이 일본 해군을 바짝 쫓으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만 톤급 이지스함 2척이 정말로 2028년까지 인도된다면 한일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계획한 중구축함 건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25에서 26년 사이에 기본 설계를 마무리 짓고 2027년 사이에 건조를 시작해서 2030년이 되기 전까지 전력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야지 늦게나마 한일 해군력 격차를 다시 좁힐 수 있고 미친 듯이 늘어나는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시점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조가 시작된 2028년이면 통합 마스트가 적용된 군함이 10척 이상, 전기 추진 체계가 적용된 전함이 수척 이상 건조됐을 시점입니다. 또 국산 함대공 유도탄투와 초음속 대한미사일 등 우리 군이 보유한 각종 신무기가 개발 막바지에 접어들거나 양산을 시작할 시점인데요. 그러므로 늦어도 2028년 사이에 건조될 중구축함은 수십 년간 축적된 군함 기술과 각종 무장이 적용된 최강의 완전 국산 전투함으로 건조될 수 있습니다. 구축함의 건조 트렌드를 고려할 때 15,000에서 2만 톤 사이의 군함을 200에서 300명 정도가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중구축함과 일본의 신형 이지스함 중 어느 군함이 더 우수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한국의 중구축함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일본의 이지스함은 말만 구축함입니다. 상륙함 선체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20노트, 그러니까 시속 40km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함수 소나나 헐마운트 소나 같은 선체 소나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대접 역량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또 구조상 램이나 CG 같은 최후 방어 수단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안 나오니 30노트까지 가속하는 항모를 호위할 수 없고 근접한 스텔스기의 공대함 미사일 발사 같은 기습에 취약하며 잠수함을 상대로는 떠다니는 관짝밖에 안 될 함정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넓은 갑판 덕에 헬기 탑재력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대잠 헬기, 소해 헬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사실상 순항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을 쏘는 발사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 한국의 중구축함은 구체적인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구축함이라는 정체성만으로도 일본의 이지스함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더 커지고 발전된 함수소나는 압도적인 대잠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신형 경어뢰와 홍상어 대잠 로켓으로 적잠수함을 확실히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를 고려한 선체와 통합 마스트는 함정의 은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 MFR 레이더와 EOTS 센서가 있는 CEJ2가 갑작스럽고 가까운 위협에 즉각 대처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대잠, 대지, 대공 임무는 물론 호위와 구조, 그리고 해적 소탕과 초계 등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없습니다. 낮은 대우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해군의 인력 부족과 인재 유출이 늘어나면서 고속정 같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함정에서 인력을 감축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군의 계획에 따라 사람이 많이 필요한 포항급이나 울산급 같은 구식함을 퇴역시켜도 KDDX 도입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한계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있고 돈도 있지만 정작 태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KD2의 조기 퇴역입니다. KD2 충무공 이순신급은 만재 5,500톤의 대형함이자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주력 구축함입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에서 활약했던 청해부대 기함 역시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중 하나인 DDH-981 최영함입니다. 한국형 수직미사일 발사관 KVLS-24셀과 미제 마크 41 VLS 31셀로 구성된 총 56셀의 수직 발사관과 각종 무장으로 중무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다층방공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SM2로 중장거리 요격망을 구성한 뒤 림 116 램단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SG-30 골키퍼로 겹겹이 방공망을 구성해 초음속 대한미사일 같은 기존 방어 체계로 방어가 어려운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러나 레이더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레이더가 아주 쓸모없는 레이더이기 때문인데요. SPS-49 레이더와 MW-08 레이더를 탑재한 KD2의 레이더로는 시스키밍 기능을 갖춘 적의 미사일을 제때 잡아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총을 든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KD2를 서둘러 최신 사양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식이다 못해 어군 탐지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외산 MW-08, SPS-49, STIR-240을 서둘러 폐기하고 그 자리에 국산 SPS-50K나 통합 마스트를 달자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각종 레이더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첨단 레이더를 장비하려면 각종 무장과 연결된 배선까지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형 장비 사용을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뒷받침돼줘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추진 체계와 엔진을 바꿔 전력 생산과 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한들 들인 노력에 비해 성능이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설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승무원 수도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런 주제에 개조가 까다로워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새 배를 뽑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KD2 6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중구축함 6척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은 병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KD2는 이제는 호위함급에 불과한 5,500톤이라는 배수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조원이 무려 300명이나 필요합니다. 반면 이번에 진수된 정조대항함이 만재 12,000톤의 승무원 300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2배 이상 인력 효율이 낮은 것인데요. 따라서 KD2를 같은 300명으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만재 15,000에서 2만 톤 규모의 중구축함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한 동북아 해양 정세를 고려하더라도 정작 대한민국 앞바다에서는 중국이나 일본도 절대 무력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